자, 본격적인 분석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에 거대한 경제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무의미한 단기 시장 예측은 싹 다 치워버리고 진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엄청난 착각 하나를 깨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박살내는 진짜 주범이 뭘까요? 놀랍게도 시장 폭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폭락 직후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그 패닉 상태에서 우리의 편도체가 저지르는 감정적인 결정들입니다. 이게 진짜 불을 무너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환상에 빠지는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막 코스피 5,200 간다, 심지어 8,000 간다 이러면서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 그러니까 유포리아가 덮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달콤한 소음에 너무 쉽게 정신이 팔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중이 이렇게 환희에 차서 극단적인 낙관론을 외칠 때야말로 조용히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남들이 환상에 취해 있을 때 진짜 위협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 진짜 위협이 뭐냐? 바로 2026년 한 해 동안 5번에 걸쳐 밀려오는 경제 충격의 쓰나미입니다. 봄에는 가스비가 훅 뛰고, 여름에는 식료품, 가을에는 비료랑 식량 가격이 오르고요. 겨울에는 항공료가 치솟다가 연말에는 최악의 금리 충격이 강타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시차를 두고 터지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충격이 올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 재난의 시작점이 뭐였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완전한 패닉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2.9%. 이게 뭐냐면 JP 모건에서 발표한 일반 개인 투자자의 20년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겨우 턱걸이로 넘는 처참한 수준이죠.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주식시장 자체가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울 때 팔아버리고 환희에 사버리는 대중들의 그 뼈아픈 행동 격차 때문입니다. 뱅가드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무서운 하락장만 쏙쏙 피하겠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증명이 됩니다.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장이 제일 좋았던 최고의 10일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총 수익의 무려 50% 이상이 그냥 날아갑니다. 진짜 어이없는 건 최악의 폭락장 10일이랑 최고의 폭등장 10일 중 7번이 고작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도망치는 순간 바로 다음에 오는 역대급 반등장도 영영 놓치게 되는 얄궂은 구조인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모건 스탠리가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이 행동의 차이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 지옥 같은 폭락장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60-40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사람들은요, 2010년에 원금을 100%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황이 좀 확실해지면 다시 들어올래 하면서 바닥에서 팔아치운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마이너스 20%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자기 손으로 영구적으로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평균적인 투자자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휘둘려서 패닉셀을 하고 폭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하는 진화한 투자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덤비지도 않고요. 단기적인 헛소림들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대신에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없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묵묵히 실행하는 거죠. 이쯤에서 정말 흥미로운 네이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의 실제 펀더멘털이랑 시장의 평가가 얼마나 따로 놀 수 있는지 보여지는 기가 막힌 예시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네이버 매출은 무려 46%, 영업이익은 70%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회사는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는데 시장은 이제 성장 끝났다는 착각에 빠져서 주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진화한 투자자는요, 바로 대중들의 이런 어리석은 착각을 최고의 기회로 써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단계의 경제 충격으로 시장이 서서히 침몰해갈 때 진화한 투자자는 뭐랄까요? 바로 가치 분할 매수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시장이 피를 흘리는 2026년 9월 무렵까지 매수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남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그 시기야말로 내 평단가를 바닥까지 확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폭등장이 왔을 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복리라는 게 예쁜 직선으로 쫙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특히 투자를 시작하고 첫 14살 정도는 종목의 수익률보다도 여러분이 생활비를 아껴서 계속 쏟아붓는 투자 원금 그 자체가 진짜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락장이건 뭐건 묵묵히 자본을 주입하는 것, 그게 결국 장기적인 부의 단단한 뼈대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파괴적인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진화한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3단계 시스템으로 살아남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투용 실탄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3년에서 5년치 필수 생활비를 안전한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딱 떼어놓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랑 내 생활비를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거죠. 당장 내일 밥 사 먹고 대출이자 낼 돈이 주식시장 밖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면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든 말든 내 일상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패입니다. 게다가 대중들을 완전히 앞서가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는 겁니다. 2026년에 다들 현금 말라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랑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런 디지털 자산은 폭락한 주식을 쓸어 담을 총알을 계속해서 써줍니다. 이거야말로 향후 10년 절대 놓쳐선 안 될 황금광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평온한 지금 미리 다 정해둔다. 이러면 나중에 감정에 휘둘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시장에 막 패닉 사이렌이 울려 퍼질 때 내 멘탈을 꽁꽁 묶어둘 심리적 돛대 역할을 할 계획서를 지금 당장 종이에 써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모든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진짜 핵심 비법입니다.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머지않아 2026년이라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여러분의 계좌를 덮칠 겁니다. 그날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내던지는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흔들림 없이 새로 둔 단단한 시스템으로 남들이 잃은 거대한 부를 고스란히 거머쥐시겠습니까? 다가올 폭풍 앞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